어느덧 24-25 시즌이 개막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 동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전통의 라이벌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극명하게 엇갈린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안정된 주전 라인업을 바탕으로 통산 18번째 파이널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리그 최강자의 자리를 되찾은 보스턴 셀틱스는 비록 미친 듯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살짝 가린 면이 있지만 자신들의 성지 TD 가든에서 그들의 16연승을 저지하는 등 디펜딩 챔피언다운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오프시즌 동안 FA가 된 폴 조지를 일찌감치 영입하며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인 조엘 엠비드, MIP를 수상하며 명실상부 리그 정상급 가드 레벨로 올라선 타이리스 맥시와 함께 빅3를 구축, 보스턴 셀틱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받았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최악의 성적으로 모든 팬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 NBA 역대 최다인 무려 22번이나 만나며 파이널로 가는 중요한 길목마다 격돌하던 두 팀은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극과 극의 위치에 놓인 두 팀의 지금의 운명을 어쩌면 결정짓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2016년과 2017년 그들이 행한 두 번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16년) NBA 드래프트가 열린 2016년 6월 23일, 미국 출신의 뛰어난 유망주가 많지 않아 드래프트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비미국인 출신 선수가 지명을 받은 해로 기록된 당시 드래프트의 전체 1번 픽 지명권을 갖고 있던 팀은 바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였습니다. 안드레 이고달라와 주루 할리데이를 주축으로 데릭 로즈의 커리어를 영원히 바꾸어버렸던 2012년 플레이오프에서 8번 시드의 기적을 쓰기도 했던 필라델피아의 불꽃은 짧게 타오른 뒤 사그라들고 말았고, 이후 그들은 기나긴 암흑기 그리고 탱킹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1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NCAA 최고 센터로 불리던 캔자스 대학 출신 조엘 엠비드를 지명했지만 그는 오른발 골절 수술로 인해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코트의 모습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고, 필라델피아는 15-16 시즌 개막 18연패를 당하는 등 변함없이 리그 최하위를 전전하며 결국 10승 72패를 기록, NBA 역사상 세 번째로 저조한 승률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비참하다 못해 참담한 시즌을 보냈지만 역대급의 성적을 찍은 덕분에 로터리 추첨 결과 그들은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차기 시즌 데뷔가 유력한 조엘 엠비드와 함께 리빌딩의 주축이 되어줄 선수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마땅한 미국 내 인재가 없어 흉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군계 일학의 두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듀크대 출신 포워드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벤 시몬스였습니다. 신장 208cm의 오버사이즈 가드인 시몬스는 고교 시절 피바 U17 월드컵에서 폭발적인 운동 능력과 뛰어난 패싱 센스를 자랑하며 무려 르브론 제임스와 비교될 정도로 전미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받았었고, 대학 입학 후에도 1학년의 신분으로 한 경기 43득점을 올리는 등 샤킬 오닐 이후 루이지애나 주립대가 배출한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며 드래프트 전부터 강력한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필라델피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벤 시몬스를 향했고, 뛰어난 잠재력과 함께 잘생긴 외모까지 겸비했던 만큼 향후 팀의 간판 스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예상대로 전체 1번 픽으로 벤 시몬스를 지명합니다. 지명 이후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상을 당하면서 첫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린 시몬스는 17, 18 시즌이 되어서야 코트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NBA 역대 최단 기록인 데뷔 4경기 만에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등 마치 과거 매직 존슨을 연상시키는 다재다능함으로 탁월한 패싱 능력을 선보였고, 그는 시즌 평균 15.8득점, 8.1리바운드, 8.4 어시스트의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며 신인왕을 차지함과 동시에 필라델피아를 6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낸 만큼 시몬스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졌고, 이에 20년 전 시몬스와 마찬가지로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되어 필라델피아를 파이널로 이끄는 등 구단을 넘어 리그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던 앨런 아이버슨의 향기마저 느끼게 된 필라델피아의 팬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무너지다 못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드래프트 당시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되었지만 프로에서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시몬스의 처참한 슈팅 능력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탓에 나아질 리 만무했고, 슛 없는 가드에 대한 상대 팀들의 노골적인 세깅 디펜스로 인해 그의 약점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또한 잦은 부상으로 인해 이제는 슈팅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코트 위에서의 모습도 좀처럼 볼 수 없는 선수가 된 시몬스는 출전한 경기에서조차 본헤드성 플레이를 펼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자주 연출하며 결여된 워크의식을 보여주는데요. 이후 팀 훈련에 무단 불참한다거나 언해피를 띄우고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등 팀 케미스트리까지 붕괴시킨 그는 결국 21-22 시즌 도중 제임스 하든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브루클린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로써 필라델피아 리빌딩의 핵심이자 향후 팀을 대표할 얼굴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유망주는 그렇게 처치곤란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채 2년을 끝맺게 됩니다. 한편 2016년 드래프트가 열리기 3년 전인 2013년 6월 보스턴 셀틱스의 단장 데니 에인지는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2008년 보스턴 셀틱스의 파이널 우승을 하드캐리한 공은 충분히 인정하나 이미 30대 중반을 지나 노쇠화의 단계에 접어든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를 데리고는 다시 정상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고심의 주된 이유였는데요. 결국 빅3 시대와의 영원한 이별과 전면적인 팀 재편을 결정한 에인지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유망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수의 드래프트 지명권이었고, 그는 당시 광적으로 윈나우 노선을 타고 있던 브루클린 네츠에게 접근. 훗날 브루클린 팬들에게는 빌리 킹의 재앙으로 불리는, 보스턴 팬들에게는 데니 에인지의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3대3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킵니다. 가넷, 피어스, 제이슨 테리 등 고연봉의 노장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보스턴은 1라운드 비보호 지명권 3장과 픽스왑 1장을 받아내는 사기에 성공했고, 사기당한 고객이 이후 처참한 성적을 거두며 높은 순위의 픽까지 안겨다주는 AS까지 확실하게 해준 덕분에 15-16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번 픽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벤 시몬스가 필라델피아로, 브랜든 잉그램이 LA 레이커스로 지명되자 보스턴은 전체 3순위로 UC 버클리 대학 출신 가드 제일런 브라운을 지명합니다. 고교 3년간 경기당 평균 28득점, 12리바운드라는 괴물같은 성적을 찍어내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대학 입학 후에도 NCAA PAC-12 올스타와 프레시맨 팀에 선정되는 등 두각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시몬스, 잉그램과 비교했을 때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일런 브라운. 그러나 탁월한 운동 능력과 준수한 수비력을 갖춘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데니 에인지 단장은 전체 3번 픽을 그에게 사용했고, 이 선택은 보스턴의 미래를 바꾼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여러 번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양산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그는 시즌이 계속될수록 성장을 거듭하며 팀의 핵심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4년차 시즌을 앞두고는 4년 115밀 연장 계약을 체결, 데니 에인지 노망설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약 이후 스텝업된 기량으로 평균 20득점 이상은 보장해주는 1옵션과 다름없는 2옵션의 역할을 책임지며 그는 보스턴 셀틱스를 우승 컨텐더 팀의 위치로 올려놓았고, 이에 23-24 시즌을 앞두고는 NBA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4밀 슈퍼맥스 계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품 논란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도 충실한 계약 이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미친 퍼포먼스를 과시, 특히 플레이오프와 파이널 무대에서 사실상의 에이스로서 팀을 멱살 캐리한 끝에 보스턴 셀틱스에게 역대 최다인 18번째 파이널 우승을 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에 가까운 대형 트레이드,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은 지명권을 제일런 브라운에게 사용한 보스턴 셀틱스의 뛰어난 해안이 결국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든 셈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과 함께 보스턴 셀틱스의 16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이끌며 명실상부 보스턴의 에이스이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나이가 된 선수가 브라운의 지명이 일어난 정확히 1년 뒤 2017년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16-17 시즌 보스턴 셀틱스를 향한 브루클린 네츠의 사랑은 계속되었는데 아이자 토마스가 더 시즌을 만들어내며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음에도 리그 최하위를 기록한 브루클린 덕분에 1950년 이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보스턴에게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이라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면서도 2년 연속 높은 순위의 지명권을 획득한 델롬델 보스턴 셀틱스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의 묘수를 준비했고 배경에는 또다시 데니 에인지 단장이 있었습니다. 2017년 드래프트가 열리던 당시 전체 1, 2순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는 대학 데뷔 시즌부터 평균 23.6득점, 5.9 어시스트, 5.7 리바운드라는 괴물같은 스탯을 작성한 워싱턴 대학 출신 가드 마켈 펄츠, 그리고 역시 데뷔 시즌부터 NCAA 어시스트 부분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던 UCLA 출신 가드 론조 볼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데니 에인지 단장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가 주목하고 있던 선수는 바로 듀크대 출신 포워드 제이슨 테이텀. 고교 시절 전미 최고의 스몰 포워드 유망주로 각광받았던 제이슨 테이텀은 대학 입학 후에도 어린 나이에 비해 매우 뛰어난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에 데니 에인지는 넥스트 폴 피어스가 될 제목으로 그를 낙점합니다. 여기서 데니 에인지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1순위 지명권을 활용해 트레이드에 나서게 되는데 테이텀이 캔자스 대학 출신 조시 잭슨과 더불어 3, 4순위로 거론되고 있었고 게다가 이미 에이스 아이자 토마스와 지난 시즌 지명한 젤런 브라운이 있는 가드진 보강은 더 이상 불필요한 팀 사정까지 맞물리면서 그는 1순위 지명권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 우리가 1순위로 뽑을 선수는 우리가 3순위에 있을 때 뽑을 선수와 같다는 말을 남기며 3번 픽을 갖고 있던 필라델피아 76서스와 트레이드에 나섭니다. 한편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역시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결과 행운이 따랐는데 전체 5번 픽을 갖고 있던 그들은 세크라멘토가 3번 픽을 획득하면서 2015년 트레이드를 통해 갖고 있던 픽 스왑 권리를 사용하였고 그렇게 전체 3순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필라델피아는 순번에 따라 제이슨 테이텀 혹은 조시 잭슨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보스턴으로부터 전체 1순위 지명권을 내주겠다는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고 대신 1번 포지션 재능 수급이 지상 과제였던 만큼 포인트 가드로서 갖춰야 할 핵심 재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마켓 펄치를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 없었던 그들은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보스턴의 제안을 수락. 기존 3순위 지명권에 2019년 1라운드 지명권을 더한 방식을 통해 전체 1번 픽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2016년과 2017년 드래프트 모두 1, 2, 3순위 지명권을 필라델피아 76서스, LA 레이커스, 보스턴 셀틱스가 동일한 순서로 행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가운데 드래프트가 개최된 2017년 6월 22일 예상대로 전체 1번 픽으로 마켈 펄치를 선택한 필라델피아는 이전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조엘 엠비드, 벤 시몬스와 함께 펄치를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코어 유망주 라인업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희망은 이번에도 그리고 더 빠르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데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NBA 역사상 최연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처참한 슛 정확도와 수비에서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여기에 연이은 부상까지 겹치며 그의 출전 시간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토비아스 해리스, 지미 버틀러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켈 펄치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필라델피아는 결국 그를 트레이드하기로 결정.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둔 2019년 2월 올랜도 매직으로 펄치를 떠나보냈고 이로써 필라델피아에서 고작 33경기 출전에 그친 마켈 펄치는 채 2시즌도 채우지 못한 채 트레이드되며 21세기 최악의 1번 픽 가운데 한 명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데니 에인지의 결정대로 전체 3순위로 보스턴 셀틱스에 지명된 제이슨 테이텀은 뛰어난 미드레인지를 무기로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 겸장으로 성장을 거듭했고 올 루키 퍼스트팀, 올스타, 올 NBA 퍼스트팀 등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나간 그는 보스턴의 절대적인 1옵션이자 리그 최고의 스몰 포워드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23-24 시즌
마침내 보스턴 셀틱스가 16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달성하며 레리 버드와 폴 피어스의 뒤를 잇는 진정한 후계자가 된 제이슨 테이텀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오프시즌 동안 5년 314일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NBA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의 주인공이라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불과 1년 전 자신보다 정확히 1년 앞서 동일한 3번 픽 지명을 받으며 보스턴에 합류한 젤런 브라운의 기록을 넘어서면서 말이죠.